ITQ 한글 엑셀 문제 유형 A형이고요.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첫 페이지 내용들인데요. 내용들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글 엑셀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 통합 문서를 더블 클릭해 열어주세요. 제일 먼저 할 것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정되어 있는 폴더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을 해야 합니다. 엑셀의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클릭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문서 폴더 있다면 저장하고요. 없다면 찾아보기를 눌러주세요. 내 문서 아래, 내 PC 아래 문서라는 폴더, ITQ라는 폴더가 없다면 ITQ라는 폴더를 만들어주세요. 시험장에는 이미 ITQ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다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하는데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죠.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실제 자신의 수험번호가 이미 나와 있다면 그 수험번호를 사용해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면 화면 가운데 상단에 파일 이름이 나타날 거예요. 답안 작성 요령을 보면은 열너비 A열을 수정하라고 나와 있죠. A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해서 숫자 1로 변경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A열 왼쪽에 삼각형 모양 있죠. 클릭 한번 하면 모든 셀 선택되죠. 제1작업의 조건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글꼴이 굴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글꼴을 굴림으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고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 색상 이름은 검정 텍스트 1로 되어 있어요. 정렬에 대한 지시도 나와 있는데요. 숫자 회계 이외에는 모두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정렬 지정해도 되고요. 미리 가운데 맞춤으로 모든 셀을 지정을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아래로 내려가세요. 시트 이름이 시트 1로 영어로 표기되어 있죠. 마우스로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2번을 해주세요. 그러면 3개 시트가 됐죠. 제일 왼쪽 시트는 제1 작업이라고 변경, 그리고 두 번째 시트는 제2 작업, 그리고 세 번째 시트도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이라고 이름을 변경을 해 놓으세요. 이제 제1 작업 시트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 보이는 내용, 제1작업의 내용은 모두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시트의 열과 행 반드시 지켜줘야 하고요. 1, 2, 3행에 있는 것은 조금 이따 작성할 거고요.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는 B4에서 J14까지 내용들 모두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입력하면서 두 줄로 입력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G4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입력을 하고 첫 번째 상형 횟수까지 입력하고 Alt, Enter 키를 눌러야지 줄 바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 단위 1000회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어 바뀌고요. 그리고 너비는 필요한 만큼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정렬은 미리 작성하면서 해도 되고 나중에 저와 함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들을 출력 형태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다른 내용들은 괜찮은데요. 개봉일에 있는 날짜들 있죠. 날짜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2022-07-27 이렇게 입력을 하면 홈탭의 표시 형식이 일반이 아닌 날짜 형식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그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다른 문자나 숫자들은 그대로 입력하고 저와 함께 표시 형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동영상 강의 멈춰놓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모든 글자가 가려져 보이지 않도록 조절해주면 됩니다. FL 같은 경우에 간격이 이렇게 좁으면 모두 샵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간격 조절을 해서 맞춰 놓도록 해주세요. 높이는 조절하고 싶다면 동일하게 이렇게 행머리글 드래그해서 조절을 해주면 되는데요. 일부러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면을 글자를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의 휠 있죠? 그것을 이렇게 움직이면 크기 조절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화면 오른쪽 아래 엑셀에 퍼센트 표시 있죠? 그리고 옆에 바가 있으니까요. 그걸 조절해서 화면 크기 조절해 봐도 됩니다. 그럼 이제 표에 대한 것 조건 맞춰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정렬에 대해서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셀 가운데 정렬로 해놓은 분은 모두 가운데 정렬로 보일 테고요. 하지 않았다면 현재 이런 형태로 보일 거예요.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상태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사칙연산 계산하지 못하는 일반 셀들은 모두 다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면 됩니다. 날짜도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G열과 H열의 데이터, 이거는 모두 숫자로 해서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숫자 또는 회계 서식인데요. 숫자와 회계 서식의 차이는 회계는 돈과 관련된 데이터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냥 숫자로 표시 형식을 지정해도 문제는 없는데요. 회계 서식과 숫자 서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형회수 해당되는 지열의 데이터, 이거는 그냥 숫자로 보통 입력을 하면 오른쪽 정렬이 되어 나타날 텐데요. 가운데 정렬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면 오른쪽 정렬이 아닌 가운데 정렬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스크린 수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숫자 데이터에 정렬 지정하지 말거나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셀들, 여기는 수식 입력할 건데요. 여기는 지금 지정하지 않습니다. 셀 합치기를 해야 될 셀들이 보일 거예요. B13에서 D13, 이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다시 B14에서 D14, 그리고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르고 F13, 14 드래그, G13에서 I13까지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면 블럭 지정된 단위로 가운데 맞춤이 되고 병합까지 이렇게 셀 하나씩으로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출력 형태 보면은 그리고 테두리도 지정되어 있죠. 먼저 입력한 이 내용을 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홈탭의 글꼴에서 바로 위에 보면 테두리 지정 있죠. 먼저 모든 테두리 한번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 테두리 잘 보면 굵은 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B4에서 J4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B5에서 J12까지만 블록 설정,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3에서 J14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3개 단위로 이렇게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면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테두리가 지정되어 나타나죠. 그리고 F13, 14셀 클릭 한번 해주고요.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셀 서식에 테두리 탭 가서 대각선 보이도록 X자 모양으로 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ITQ 시험지는 모든 과목이 흑백으로 출제가 됩니다. 출력 형태도 흑백으로 보여질 텐데요. 색상이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조건의 내용 중에 색상 지정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황색 지정인데요. 미리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B4에서 J4까지 블록 설정해 주고요.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코드 써 있는 곳, 영화명 써 있는 곳, 이렇게 3군데를 블록 설정하고요. 홈탭의 글꼴에서 색상 지정하는 것 있죠. 표준색의 3번째에 있는 주황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조건의 첫 번째 것 했고 두 번째 것 해야 되는데요.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1, 2, 3행 여기를 조금 넓혀줄게요. 행 머리글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요. 가운데 경계선에서 조금 키워주세요. 한 30 정도로 키워주면 적당합니다. 삽입 메뉴로 가주세요. 도형이라는 것 있죠? 열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마우스 이렇게 올리면 이름이 나타납니다.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출력과 비슷한 크기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기 도구 서식 탭 선택되어 있을 텐데요. 색상 지정, 괄호에서 채우기 노랑이라고 표시된 것 보일 거예요.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을 지정을 해주세요. 테두리 지정 변경하지 않아도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변경하고 싶다면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을 지정, 그리고 윤곽선 두께까지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윤곽선 얇은 거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일부러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홈탭 가주세요. 글꼴에 대해서 지정해야 되는데요. 글꼴은 굴림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괄호 안에 써있죠. 글자 크기도 24라고 입력해서 엔터키를 누르거나 목록 열어서 24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요. 글자의 색 기본적으로 흰색이 되어 있어요. 글자 색을 검정으로 변경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세로 정렬, 가로 정렬이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타이핑을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을 했다면 오른쪽에 결제란 만들어야 되는데요. 결제란은 현재 만들어진 것과 전혀 상관없는 열과 행 위치에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만들어주세요. 먼저 셀 합치기를 먼저 하고 보도록 할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두 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확인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확 입력하고 Alt 엔터 키 인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3개 셀, 여기는 담당, 팀장, 부장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이 끝났다면 확인이라고 써 있는 이 셀은 간격이 조금 좁아야 되겠죠? 이렇게 좁게 조절을 해 놓고요. 그리고 아래 결제하는 부분은 간격이 조금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정렬이 만약에 안 되었다면 가운데 맞춤, 세로와 가로 모두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 놓고요. 그리고 테두리 지정을 해야 되죠? 여기는 일반 그냥 얇은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것을 그림 설정해야 되는데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에 클립보드에 복사라는 것 있죠? 옆에 역삼각형 열어서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그냥 첫 번째 것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 눌러주고 컨트롤 V키로 한번 눌러주면 그림이 복사돼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위치 맞춰 놓고요.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셀은 필요가 없죠? 필요 없는 셀 열머리글에서 선택, 삭제를 해주세요. 높이 조절한 것도 없애도 되고 없애지 않아도 상관없는데요. 저희는 그냥 깔끔하게 없애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제목에서 지정을 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제목의 첫 번째 조건을 보면은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제목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가서 도형 효과 있죠. 그림자 그리고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요. 오프셋 오른쪽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결제란까지 끝났으니까 주황으로 색깔 하는 것 역시 했고요. 그리고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유효성 검사는 H14셀에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목록은 앞에 코드 이걸 만드는 건데요. 목록으로 여기서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H14셀을 선택을 해 놓고요. 데이터 탭 가주세요. 그리고 데이터 도구에 바로 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클릭해서 유효성 검사 이걸 선택을 해도 되는데요. 그냥 바로 위에 아이콘 클릭하면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어요.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변경, 아래 원본의 상자를 클릭을 해 놓고요. 코드가 써 있는 실제 코드 위에 레이블 빼고요. B5에서부터 12까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목록을 열어보면 코드가 5행에서 12행까지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제일 첫 번째 거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정렬 안 바꿔놨다면 홈 탭에서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 조건 H5에서부터 H12까지 먼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셀 서식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숫자만 나와 있는데 숫자 뒤에 개라고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잘 보면 천 단위 구분기호도 보이지 않죠. 숫자 셀로 변경한 후에 여기 천 단위 구분기호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아니면은 컨트롤 숫자 1 눌러준 다음에 표시 형식의 숫자 선택되어 있을 때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개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숫자 이 데이터만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컨트롤 숫자 1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이번엔 숫자가 아닌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숫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 샵과 0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숫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인데요. 저희는 네 번째 거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큰 따옴표, 한글로 개 큰 따옴표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위에 보기처럼 바로 숫자 뒤에 개가 붙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셀에 모두 뒤에 한글로 개라고 나타날 거예요. 이제 D5에서부터 D12까지 블록 설정해 보세요. 지금 마우스로 보이는 이곳에 지금은 그냥 8R 곱하기 1C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블록 설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정의를 누른 다음에 이름 드라마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이름이 드라마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장르라고 변경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는 이 셀을 이렇게 선택하면 이 범위는 항상 장르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래쪽에 나타나는 1에서 6번 조건 중에 4번의 함수 문제에서 정의된 이름, 장르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럼 파일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저장을 중간중간 해주세요. 이제 1번에서 6번까지 주어진 함수 이용하는 것과 7번 조건부 서식 만들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에서 괄호 1번 써 있는 곳 있죠? I5에서 I12까지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바로 여기서 equal 입력해도 되고요.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equal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수식 편집줄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할게요.
equal 입력한 다음에 함수를 보면은 choose 함수와 write 함수라고 이렇게 두 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감정 포인트를 구하는데요. write 함수는 코드, 현재 5자리 글자로 되어 있죠. 이 코드에서 오른쪽에서부터 몇 번째 글자 몇 개를 구하는지 그걸 할 때 write 함수라는 걸 쓰고요. choose 함수는 write 함수로 구해진 값을 가지고 1이면 몰입감, 2면 즐거움, 3이면 상상력 이거를 출력되도록 블록 설정된 곳에 보여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choose 함수와 write 함수 알고 있다면 choose 함수부터 먼저 쓰고 write 함수 쓰면 되겠죠. 잘 모른다면 저처럼 먼저 write 함수를 쓰도록 하세요. write 함수 이렇게 입력하고 탭키 또는 여는 괄호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입력을 해도 되는데요. 조금 더 내가 제대로 입력하는지 알고 싶다면 이 상태에서 fx 이걸 눌러주세요. 함수 인수 대화상자 나타났죠. write 함수에 대한 설명 나오고요. 바로 아래에 현재 커서가 있는 곳에 인수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나옵니다. 처음에 함수 공부할 때는 이걸로 연습을 하시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함수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 쓰지 말고 이 수식 입력줄에서 직접 쓰는 것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텍스트 인수는 추출하려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예요. 여기다 직접 이 함수, 이 코드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5에서 12행까지 모두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행부터 입력할 수 있도록 B5를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는 오른쪽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 인수, 오른쪽에서 몇 번째 글자, 그리고 몇 개 글자죠? 한 개 글자만 하죠. 오른쪽에서. 한 개 글자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 1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2라고 입력하면 오른쪽에 있는 두 개 글자 5, 1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B5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 그냥 컨트롤 엔터키 또는 컨트롤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글자 하나만 나타나요. 그런데 이렇게만 결과가 나오면 안 되죠. write 함수는 우선 잘라내기 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choose 함수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인덱스 넘에 뭐를 들어가야 되는지 안다면 write 함수를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하고 콤마 해서 1일 때 결과값 여기에 몰입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잘 모른다면은 choose 함수 여는 괄호까지만 입력을 해주고 fx 눌러주면 나타나는데요. 현재 write 함수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write 함수 입력하기 전으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choose 함수까지 이렇게 해주고 fx 누른 다음에 index num 여기에는 여기 아래 설명이 나오죠. 이 인수에 대한 설명 나오는데요. write 함수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행에 대해서는 1이라는 글자가 나오고요. 1인 경우에 1회에서 내용을 써주면 돼요. 여기에 쓸 때는 큰 따옴표 몰입감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그냥 몰입감만 써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는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value 2는 이 값이 인덱스 넘의 값이 2일 때 즐거움을 써주면 되겠죠. value 3은 인덱스 넘이 3인 경우에 조건에 지정된 것처럼 상상력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value 4는 조건에 지시된 게 없죠. 비어있는 칸으로 놔두세요. 혹시라도 여기에다가 띄어쓰기라도 한 칸을 하면 여기 수식 입력줄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칸으로 더 이상 커서 이동하더라도 아무것도 내용 입력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확인만 누른다면 현재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 셀에만 이 choose 함수, write 함수 사용한 게 입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엔터키 또는 컨트롤 키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서 끝에 자리가 1인 경우에 몰입감, 2인 경우엔 즐거움, 3인 경우에는 상상력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렬은 가운데 정렬 해놔도 되고요. 그리고 표시 형식 일반되어 있는 상태로 놓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식 계산한 이곳에 정렬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로 지시가 없고 출력 형태에서도 확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꾸지 않아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표시 형식과 정렬에 대해서 감점되진 않지만 저희는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놓도록 할게요. 이제 2번에 해당하는 j5에서 j12 이 행을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동일하게 수식 입력줄에 우선 놓고 equal부터 입력하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상형 횟수 순위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수식으로 해야 되는지 나와 있죠. 그리고 함수는 length.eq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AND 연산자를 해서 구해진 수의 한글로 위가 나타나도록 해라.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랭크 함수 하나만 먼저 쓰면 되겠죠. 함수가 하나니까요. 그러면 랭크.eq까지 나오죠. 아래 선택 탭키 누르면 여는 괄호까지 만들어지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랭크 함수, 랭크.eq 함수 안다면 직접 인수 쓰면 되고요. 잘 모르겠다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 들어가세요. 한 대여섯 번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함수 인수 대화상자 없이요. 자, 그러면 이제 랭크 EQ 함수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넘버에 대한 거 나오죠. 첫 번째 인수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함수다. 어느 것이 몇 번째냐? 그러니까 여기는 상용 횟수. 첫 번째 오행에 있는 218, 이 값이 전체 범위 중에서 몇 등이냐? 그걸 구하는 건데요. 현재 G5 클릭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218이라고 값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퍼런스라는 인수인데요. 이거는 참조하는 셀. 이거는 범위예요. 그래서 전체 현재 상용 횟수의 전체 범위 이렇게 5에서 12n까지만 블록 설정을 해주면 돼요. 다시 할게요. G5에서 G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더가 있는데요. 이게 뒤에서부터 숫자가 작은 게 1등인지 숫자가 큰 게 1등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지 조건을 보면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내림차순인 경우에는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이 된다고 했죠. 저희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되는데요. 하얀색 여기가 아닌 모든 블록 설정된 곳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죠. 컨트롤 키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순위가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정답 파일과 함께 본다면 값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 이유는 현재 1등이 3개나 나오고 3등도 2개고 2등도 2개 이렇게 나오죠. 그 이유는 한번 각각 클릭해서 보세요. 범위로 지정한 리퍼런스, 이 인수가 함께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인다면은 행이 바뀌면서 범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후에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요. 이거를 절대 범위는 바뀌지 않도록 절대 참조, 절대 주소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바로 드래그하고 F4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행과 열 앞에 달러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열도 절대 바뀌지 않고 행도 절대 바뀌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달러 표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더는 역시 비워두고 다시 한번 컨트롤 엔터 키 누를게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각 등수는 동일한 숫자가 없다면 하나씩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뒤에 AND 연산자 써서 한글로 위가 나타나야 되죠. 표시 형식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AND 연산자 쓰고 큰 따옴표에서 여기에 한글로 위 입력을 해주세요. 큰 따옴표 닫는 것까지 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 엔터 키 누르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요. 정렬과 표시 형식 감점 대상 안 된다고 했죠. 그대로 놓아도 되고요. 그냥 오른쪽 정렬로 바꿔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셀에 커서를 놔주세요. 3번 써있는 문제죠. 12세 이상 관람 가능 개수 바로 앞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2세 이상 써있는 것 이 셀이죠. E5에서 E12까지 이 데이터 관람 가능 데이터인데요. 함수는 dCountA라는 함수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equal 한 다음에 dCountA 여기 있죠. 이거를 더블 클릭 바로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럼 여는 가로 되죠. 데이터베이스, 필드, 다음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3개 인수가 나오는데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앞에 랭크 EQ. 여기에서 앞에 함수 랭크.EQ에서 쓴 것처럼 범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 필드는 컬럼, 열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fx 이걸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 설명할게요. 먼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범위를 지정하는데요. 범위는 여러분이 다운로드한 정답 파일 먼저 열어서 보도록 하세요. 범위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dCountA에서 범위를 B4에서부터 H12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는데요. 맨 앞에 D가 써있는 건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나오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함수는 항상 위에 레이블, 실제 데이터와 상관없는 레이블도 같이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B4행부터 선택을 했는데요. B4에서 H12까지 해도 되고요. 제가 조금 다르게 이걸로 만들고 다시 범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dCount A 함수에서 범위를 정답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드는 현재 B열이 첫 번째죠. 저희가 12세 이상이라고 써있는 2열까지는 몇 번째죠? 1, 2, 3, 4에서 네 번째가 되죠. 그래서 필드 컬럼 여기는 4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관람 가능 12세 이상 이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게 조건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결과값은 개수 이 범위에서 몇 개가 있나요? 직접 세보면 12세 이상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래서 결과값은 4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값이 이렇게 4가 되는데요. 범위를 조금 더 바꿔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전체 열 중에 필요한 데이터는 2열의 데이터, 이 관람 가능 이 데이터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르게 해도 돼요. 범위를 먼저 바꿔보도록 할게요. B4에서부터가 아니고요. E4에서부터 H12까지 한번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관람 가능 이 데이터가 있는 필드 위치는 몇 번째예요? 첫 번째죠? 숫자 1로 바꿔야 돼요. 뒤에 세 번째 조건은 관람 가능 12세 이상이니까 그대로 놓고요. 이 상태로 해도 동일하게 4가 나타나요. 다시 한번 이것도 바꿔볼게요. 범위를 이번에는 E4에서 H12가 아니고요. 관람 가능 데이터만 있는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필드, 이번에도 첫 번째죠. 그럼 필드는 1로 그대로 놓고요. 조건도 그대로 놓은 상태로 보면은 값은 동일하게 체크가 됩니다. 4라고 나오죠. 그러면 범위를 다르게 했을 때 수작업으로 채점했을 때는 결과가 모두 동일하고 함수도 틀린 게 없기 때문에 감점이 안 되겠죠. 하지만 웹 채점 프로그램은 정답과 여러분이 작성한 이 두 개 파일을 아주 단순하게 수식의 글자가 동일한지 확인을 해요. AI나 사람처럼 분석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서 작성하고 웹 채점 프로그램으로 채점을 하더라도 반드시 수작업으로 이거는 내가 무시해도 되겠다.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그냥 정답과 동일하게 다시 해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여기는 4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 말고 오른쪽 정렬 해도 되고요. 가운데 정렬로 놓아도 상관없어요. 표시 형식도 일반이 아닌 숫자로 변경해도 되고 그냥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 14셀을 선택하세요. 액션, 장르, 스크린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엔 정의된 이름, 장르를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um if 함수와 count if 함수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문제 출제될 경우에는 보통 sum if 함수를 먼저 쓰고요. 그리고 count if 함수로 나누기를 하면 결과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count if 함수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equal하고 count if 함수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range가 나오는데요. 이건 범위, 방금 전에도 나왔죠? 조건을 입력하는 건데요. fx 눌러서 함수 인수에서 설명할게요. 지정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액션 써있는 곳 어딘가 볼까요? 장르라는 여기죠. D열의 데이터고요. 그리고 스크린수 써있는 거는 H열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액션 써있는 게 몇 개인가를 구하니까 범위는 뒤에 거가 아니고요. 여기 D열의 데이터를 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맨 앞에 D가 안 써있죠. 그러니까 위에 레이블 필요 없어요. 5행에서부터 실제 데이터에 있는 12행 이것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드래그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장르로 바뀌어 나오는데요. 직접 그냥 여기에 장르라고 이름을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에선 조건, 액션이라는 거죠. 조건을 액션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는 그냥 큰 따옴표에 액션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3이라고 나타나는데요. 자, count if로 나눠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우선 잘라내기 해놓도록 할게요. sum if 함수 먼저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도 처음에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조건 지정하라고 나와 있죠. 자, 우선 fx 눌러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인수로 sum range가 하나가 더 나와요. 더하기를 하는 범위를 지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에는 액션이 써있는 곳 동일하게 5행에서부터 12행, D5에서 D12까지를 이렇게 장르로 동일하게 정의된 이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SUMIF와 COUNTIF에서 모두 다 정의된 이름인 장르를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는 조건을 지정한다고 했죠. 여기에도 동일하게 액션이라고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입력을 해줍니다. 세 번째, sum range, 여기에는 실제 합을 구할 셀들, 실제 합은 스크린 수가 몇 개인지 총 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범위를 위에 사행 빼고요. 실제 데이터에 있는 H5에서 H12까지 선택. 그러면 결과값이 5973 이렇게 나온다고 나오네요. 이제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5973 이 상태로만 나오면 안 되고요. COUNTIF로 구한 걸로 나누기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나누기 표시 이렇게 하고 컨트롤 V로 COUNTIF 이렇게 다시 나오게 하고 엔터키 또는 이 표시를 마우스로 누르면 평균값 191이 나옵니다. 여기는 천 단위 구분교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표시 형식을 숫자로 변경하고 정렬도 위와 그냥 맞춰서 오른쪽 정렬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숫자로 했을 때 천 단위 구분교 안 보이죠? 표시 형식 바로 위에 있는 쉼표 스타일 이걸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니면은 컨트롤 숫자 1키 누르고 숫자로 가서 천 단위 구분교 체크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3셀 5번 문제 보세요. 여기는 맥스 함수죠. 아주 쉬워요. 이퀄 한 다음에 맥스까지만 입력을 해주세요. 여는 괄호 해주고 범위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최대 스크린 수니까 스크린 수 이걸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그냥 엔터키 누르면 닫는 괄호까지 입력이 되고요. 현재 이 범위에서 제일 큰 숫자 2389가 여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도 정답 파일 한번 보세요. 정답 파일에는 한글 개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거는 변경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정답 파일과 동일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사용자 지정이 아닌 그냥 숫자로 변경을 해주고 콤마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어느 것으로 하든 감점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 J14셀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도 VLOOKUP 함수가 나오는데요. VLOOKUP 함수는 한 10번 정도만 여러분이 쓰면은 완벽하게 이해를 할 거예요. equal VLOOKUP 함수 이렇게 해놓고요. 첫 번째 인수 lookup value 이거는 항상 유효성 검사가 지정되어 있는 H14셀 선택을 해주면 돼요.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여기도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코드가 써 있는 셀부터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레이블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효성 검사에서 4행이 아닌 5행부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드가 써 있는 B5에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함수식이 아닌 H12행 이 데이터까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세 번째 인수 컬럼 인덱스 넘버 이거는 컬럼이에요. 현재 지정된 테이블 어레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의 내용을 여기다 출력을 할 거냐. 그래서 영화명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B열에서부터 C열 여기는 두 번째죠. 그래서 숫자 2를 입력하면 여기에 이렇게 나온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한해 용의 출현이 아닌 엉뚱한 글자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range lookup 함수에 저희는 반드시 펄스라는 걸 입력을 해줘야 돼요. 영어로 펄스 입력해도 되고요. 숫자 0을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여기다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유효성 검사한 이 목록 한번 제일 밑에 것으로 바꿔볼게요. 바뀌어 보이죠? 다시 첫 번째 거로 바꾸면 다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7번 조건부 서식 지정하면 되죠. 조건부 서식은 위에 레이블 그리고 아래 이건 필요 없고요. 실제 데이터 이 범위만 지정을 해주면 되니까요. 저처럼 B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열어서 새 규칙 눌러주세요. 조건을 보면은 상용 횟수 이게 100 이상인 것 이렇게 서식을 적용하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칙 유형은 제일 밑에 수식 사용하는 것 선택 그리고 먼저 equal 입력을 여기 해주세요. 상용 횟수 단위 1000회 써있는 이 데이터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는 여기죠. G5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행과 열 모두 다 변경하지 못하게 절대 참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F4키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열에는 지열 이거는 바뀌지 않고요. 행만 6, 7 해서 12까지 변경되도록 숫자 5 앞에는 달러 표시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상대 참조 또는 상대 주소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로 이렇게 보이면 되고요.
그리고 100보다 GO의 값이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100이 포함되도록 크거나 같다. 이런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이제 서식 눌러주세요. 조건에 보면은 색상은 파랑,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을 해주고 굵게 지정, 확인 눌러주고 이제 이 대화상자도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상형 횟수가 100 이상인 것만 이렇게 파랑색으로 데이터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하고요. 제2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2 작업은 조건 이외에 먼저 설명이 있죠.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C키로 복사를 해주고요. 제2 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그리고 B2 셀 선택을 해주고요. 홈탭에 붙여넣기 이렇게 목록 열어서 원본 열너비 유지 이걸 클릭을 해주면 너비 조절 상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마우스 휠로 좀 크게 여러분께 보여주도록 할게요. 문제지를 보면은 조건 1번 고급 필터부터 해야 되는데요. 코드가 A로 시작하거나 상용 횟수 단위 1000회가 200 이상인 자료 이렇게 먼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조건의 앞에 것과 뒤에 거가 연결되는 게 그리고 AND 단위가 아니고 뭐뭐 하거나 해서 or 또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맞아도 출력으로 데이터를 추출해줘라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코드 여기죠. B2에 코드 써 있고요. 그리고 상용 횟수 여기 써 있죠.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요. 먼저 B2 셀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G2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지정되어 있는 B14 셀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키로 붙여넣기 하세요. 직접 입력을 해도 되지만 입력하면서 글자 하나라도 띄어쓰기 하나라도 틀리면 이게 서로 다른 거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코드 아래쪽 이 셀에 코드에 대한 조건 입력할 건데요. 그냥 큰 따옴표 없이 대문자 A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A만 하면 안 되고요. A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예요. 그래서 모든을 의미하는 특수 글자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아스테리스크 문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조건은 뭐뭐 하거나로 이렇게 되죠. or 조건이라고 했죠. AND 조건은 바로 옆에 이 셀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앞에 조건과 or 조건인 경우에는 옆에 셀 바로 아래쪽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상용 횟수 단위 1000회 200 이상이라고 했죠. 이 값이 200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영화명 여기 써 있고요. 그리고 장르, 그리고 상용 횟수 단위 1000회, 그리고 스크린 수 이렇게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서로 붙어 있는 건 드래그의 선택,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G와 H의 레이블도 이렇게 선택, 컨트롤 C 키로 복사 위치인 B18 셀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그럼 이렇게 4개가 서로 붙어서 나타나고요. 위에 기본 데이터 아무 곳에나 이렇게 커서로 오세요. 그리고 데이터 탭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을 클릭을 해주세요. 고급 필터에서는 결과, 현재 위치하면 점선으로 보이는 선택된 영역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래쪽에 나타나야 되죠.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을 해주고요. 목록 범위는 절대 참조로 B2에서 H10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라도 이게 이렇게 B2부터가 아니고요. B3에서부터 H10 이렇게 나오면 이 상태로 작성을 하면은 엉뚱한 메시지 나오면서 절대 값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B2에서 H10까지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조건 범위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B14에서 C16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복사 위치 같은 경우에는 클릭한 다음에 이 4개 데이터만 나오도록 B18에서 E18까지 선택을 하고 동일한 레코드 이 부분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답 파일과 동일하게 4개가 나타날 거예요. 글자가 좀 잘려 보이죠? 여기 너비 조절해서 모두 보이게 해도 되고요.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제 조건 2번 보세요. 표 서식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급 필터의 결과 셀, 이 내용이에요. 이걸 블록 설정해주고 홈탭에서 채우기 없음으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탭에 스타일에 표 서식 있죠? 보통에서 6번째 거 찾으면 표 스타일 보통 6 이렇게 나와요.
클릭을 해주세요. 조건에선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머리글행 이거는 체크되어 있고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줄무늬행도 체크, 머리글행도 체크되어 나타납니다. 옆에 필터 단추 이것도 체크되어 있는데요. 이게 체크 안 되면 여기에 보이던 이 버튼들이 사라져 보여요. 제 이 작업에는 출력 형태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필터 단추 이거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파일 저장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설명할게요. 제 1작업의 데이터들은 실제 데이터들 5행에서 12행까지 이 데이터죠. 그런데 제 2작업에서는 똑같은 데이터를 붙여넣기 하는데 3행에서부터 10행까지로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의 값이 변경되어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변경하도록 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요. 홈탭에 조건부 서식 가서 규칙 관리 들어가세요. 현재 이렇게 하나만 나타나는데요. 규칙을 선택, 규칙 편집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 1작업 느낌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세요. 이제 G3에서부터 3행부터 이렇게 하도록 나타나죠. 제 2작업 시트의 데이터 이걸 가지고서 조건부 서식하게 되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적용 대상도 B3에서 H10까지 커서 놓으면 이렇게 범위 나타나죠. 그러면 수식과 적용 대상 모두 제대로 되었어요. 확인 눌러주면 앞에서 보던 것과 동일하게 상용 횟수가 100 이상인 것만 서식이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럼 저장하고 다시 제 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이번엔 제 3작업 피벗 테이블 만들 건데요. 피벗 테이블은 B4에서부터 H12까지 이렇게 블럭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작업을 하면 돼요. 삽입 메뉴에서 제일 왼쪽에 피벗 테이블이 있죠? 눌러주세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 선택을 해주고 위치 클릭 한번 해주고요. 제 3작업 시트로 가서 출력 형태 문제지에 보여지는 것처럼 B2 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열이 어디고 행이 어딘지를 먼저 봐야 돼요. 개봉일의 데이터들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나요? 5행에서 7행까지 행 단위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개봉일은 드래그해서 행으로 가져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장르는 당연히 열이 되겠죠. 장르의 데이터들 액션, 애니메이션, 드라마 이거는 열 단위로 나타나죠. 장르를 열로 가져다 놓으세요. 조건의 1번에 나온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개수와 상용 횟수 단위 1000회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명의 개수 이거는 영화명을 드래그해서 값으로 가져다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개수가 나타나요. 다음으로 상용 횟수 단위 1000회 이거는 마우스 드래그해서 값으로 가져다 놓으면 합계라고 나와요. 이거는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값 필드 설정 들어가세요. 조건에 따라서 평균을 구해야 되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확인을 누르면 안 돼요. 위에 사용자 지정 이름을 보면은 상용 횟수까지만 나오고요. 괄호 단위 1000회까지는 입력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줘야지 여기에 현재 보이는 것처럼 단위 1000회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건의 2번 개봉일 그룹화를 하기 전에 위에 형 레이블 그리고 열 레이블 써 있는 것 클릭해서 각각 장르 개봉일로 이름을 변경하세요. 그리고 개봉일을 그룹화해야 되는데요. 데이터 첫 번째에 있는 B5셀만 선택을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그룹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일과 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데요. 일은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놓고 월만 선택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시작 데이터는 7월 그리고 끝의 데이터는 9월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것 변경하지 않고 확인만 누르면 7, 8, 9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르에 해당되는 것 드라마부터 나오면 안 되죠. 액션부터 나와야 돼요. 가나다 순서로 봤을 때 디귿이 제일 뒤쪽에 있고요. 이응 제일 앞쪽에 있죠. 그래서 장르 이거 목록 열어서 내림차순으로 변경해 보세요. 그러면 액션, 애니메이션, 드라마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다음 작업에서 없앨 거예요. 조건의 3번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의 제일 왼쪽 옵션을 클릭하세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레이아웃 및 서식 여기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라면 조건에 지정된 것처럼 먼저 했고요.
이제 빈 셀 표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건에 지정된 것처럼 별 2개 입력을 하세요. 요약 및 필터 탭 눌러주세요. 조건의 4번에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옆에 나타난 것 사라졌죠? 이제 출력과 동일하게 정렬이 되어 나타나야 돼요. 현재 별 2개 표시 가운데 정렬되어 나타나지 않죠? 모두 그냥 5행에서부터 8행까지 끝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고 회계 서식 기호 없음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른 데이터들 모두 다 정렬 안 바뀌는데요. 홈 탭에서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다른 것 모두 변경되지 않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맨 앞에 있는 비열 데이터 있죠? 이거는 보면은 가운데 정렬하지 않도록 그렇게 없애주세요. 정렬을.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요. 정렬 모두 맞는지 확인하세요. 모두 맞다면 이제 파일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제4작업 그래프 작업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1작업 시트로 이동을 해주세요. 현재 이 상태에서 작업하지 않고요. 필요한 데이터 출력 형태를 보세요. 먼저 가로축을 보면은 영화명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모든 데이터를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필요한 데이터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차트 만들 때 항상 사행의 데이터도 같이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영화명에서 한해 용해 출연, 그리고 비상선언, 그 다음 미니언즈2는 선택하지 않죠. 그러면 마우스 이제 놓아주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정직한 후보2, 공조2, 외계인 일부, 헌트 여기까지만 하고 또 마우스는 놓아주세요.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르고 있으세요. 이제 출력 형태 아래 보면은 스크린 수, 상용 횟수 단위 1000회 이게 범례로 나오고 있죠.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앞에 데이터와 동일하게 컨트롤 키 누르고 같은 행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삽입 탭 가서 차트의 거미줄 모양 위에 콤보 차트 삽입 이걸 열어주세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콤보에서 계열 이름 2개 나오는데요. 조건의 7번과 출력 형태를 봐주세요. 상용 횟수 단위 1000회 이거는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변경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체크. 스크린 수는 당연히 꺾은 선형이 아닌 조건 1번처럼 묶은 선형 막대형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나타나죠. 확인 눌러주고요. 다시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 선택을 해주고 이름은 제4 작업이라고 이름 입력 확인을 눌러주세요. 시트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제1작업 시트 앞에 있으니까요. 시트명 마우스로 꼭 누르고 드래그해서 제일 오른쪽 끝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제1, 제2, 제3, 제4 작업 이 순서로 있어야 합니다. 저장 한번 할게요. 이제 조건 1번까지 했고요. 이제 조건을 순서대로 할 텐데요. 조건 3번까지 한 상태예요. 차트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빠른 레이아웃 열어서 지정된 레이아웃 3 선택 차트 스타일에서는 지정되어 있는 스타일 2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다시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지정되어 있죠? 여기는 굴림이라고 이름 입력해서 엔터키 글자 크기는 지정되어 있는 11포인트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색 따로 지정 안 되어 있는데요. 검정색으로 통일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 채우기 효과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색상이 아닌 질감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차트 도구의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채우기 열어주세요. 질감으로 가서 파랑 박엽지라는 것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 영역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는 이곳을 클릭을 해주고 다시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테마색에서 흰색, 배경 1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뒤쪽에 있지만 7번의 조건 보면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 영역 안에 가로로 되어 있는 이 회색 선 마우스로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택이 이렇게 되어 나타나는데요. 다시 도형 스타일의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의 종류를 파선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 변경할 필요 없는데 변경하고 싶다면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조건 6번
제목을 위해서 차트 제목 클릭을 해주세요. 그대로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은 흰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 검정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탭 가주세요. 글꼴은 굴림으로 동일한 상태고요. 굵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 색은 그대로 검정이고요. 채우기와 테두리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차트 제목 마우스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고 내용을 입력해서 수정하세요. 이제 6번 서식할 건데요. 첫 번째 줄의 내용은 이미 수정을 했죠. 이제 계열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표식 바꿔야 되죠. 표식은 이 꺾여져 있는 이 위치예요. 표식에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모두 다 선택되고요. 그대로 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나타난 거에서 채우기 및 선 이걸 클릭하고 표식 눌러주고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선택을 해주고 형식에서 지정된 세모를 선택, 크기는 1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레이블은 현재 여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꺾은 선형의 값인지 막대 그래프의 값인지 잘 모르겠죠. 마우스를 이렇게 올렸을 때 값이 나와요. 257이 나오고 막대 그래프는 올렸을 때 2389가 나오니까요. 현재 이거의 레이블을 지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현재 레이블 모두 다 선택되어 있는데 이 표식만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것만 선택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냥 바로 여기서 하면 이렇게 옆에 나타납니다. 만약에 위치를 바꿔야 된다면 옆에 차트 요소라는 게 있어요.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옆에 삼각형 눌러주고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눈금선 지정을 했고요. 축에 대한 거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쪽의 테두리에 선이 안 보이고 있죠. 이것은 옆에 있는 축의 글자들을 선택해서 수정을 해야 돼요. 먼저 왼쪽에 이거 선택해서 차트 도구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 오른쪽도 선택 도형 윤곽선 검정, 그리고 아래쪽 글자 선택 도형 윤곽선 검정 하면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나요. 왼쪽에서 이 숫자 선택을 했을 때 옆에 이 단위 변경할 수 있게 안 나타나는데요. 여기 메뉴 바꿔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쉽게 하는 거는 차트 바깥쪽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 다시 한번 차트 이 축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최소 최대 주단위 변경할 수 있게 나와요. 최소값 0개, 최대값 3000, 단위는 500개씩 변경. 따로 변경할 필요 없겠죠.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 클릭을 해주세요.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최소값은 0이 아닌 하이픈, 그래서 표시 형식을 여기는 회계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호는 없음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단위는 50단위가 아닌 100단위씩이니까 주단위를 10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최대값은 300이니까 변경할 필요 없겠죠. 이제 범례를 수정할 거예요. 상용횟수 단위 1000회, 이게 제 1작업에서 두 줄로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보여요. 범례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선택 눌러주세요. 이제 범례 항목 계열에서 상용횟수 단위 1000회 선택, 편집 눌러주세요. 그리고 계열 이름, 이거는 이게 되면 안 되고요. 직접 타이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형 횟수 단위 여는 괄호 단위 1000회까지 입력 닫는 괄호 이렇게 확인 눌러주고 벌써 변경되었죠? 그냥 이건 확인 눌러 닫아주면 되고요. 이제 9번에 도형 만들어야 돼요. 도형은 서식에 여기서 열어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아래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여기 노란 핸들 잡고 이렇게 위치 조절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먼저 글자 입력부터 해서 나중에 최종 크기와 위치 조절하면 돼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색상 하얀색으로 보이고 있죠? 테마색 흰색 선택, 테두리 변경할 필요 없는데요. 바꾸고 싶다면 윤곽선에서 두께, 아무거나 얇은 거 선택, 그리고 색깔도 검정으로 변경하면 돼요. 테두리까지는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제 홈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지시가 있다면 글꼴 변경하면 되는데요. 없다면
조건에 5번에서 차트에 지정된 글꼴,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글자 크기도 지시가 없다면 동일하게 11포인트 상태로 놓으면 되고요. 글자 색, 도형은 항상 기본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색을 반드시 검정으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맞춤이 아무것도 지정 안 되어 있죠. 수직, 가운데 맞춤, 수평,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치, 다른 것들 참조해서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모두 완료했다면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1작업에서 제4작업까지 다시 한번 조건과 출력 형태 보고 잘못된 부분 없는지, 빠진 부분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모두 끝났다면 저장을 해주세요. 시험 시간이 60분이라서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을 했다면 시험 시간 충분히 시간 남을 거예요. 모두 검토하고 최종 파일 저장하고 그리고 감독관한테 제출하고 제출한 것 확인하고 퇴실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